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템교양공학과 20학번 장재우입니다. 오늘은 AAAL-23에서 발표된 논문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연구의 핵심 질문과 가설, 비교 대상 모델, 데이터셋, 실험 설계, 실험 결과 분석,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그럼 인트로덕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연어 처리에서 벌트, GPT-3, T5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 등이 등장하면서 기존 CNN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 이를 벡터로 변환하고, 디코더는 이 벡터를 바탕으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어텐션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용해 관계를 분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한 번 더 데이터를 처리해줍니다. 결국 입력한 데이터와 같은 차원의 출력이 인코더에서 생성됩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마스크드 셀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력 데이터와 인코더의 출력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의 열광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의 통계적인 모델, 머신러닝 모델, 심지어는 CNN이나 RNN 기반 모델들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트랜스포머 모델이 정말로 시간적인 패턴을 잘 학습할 수 있는가? 기존 모델보다 정말 나은 선택인가에 대하여 탐구하여 봅니다. 시간은 시계열 데이터의 심장이며 그 흐름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과거는 미래로 흘러가며 그 사이에 놓인 현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진 이야기를 엮어내는 실타래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끊기거나 뒤섞인다면 데이터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무질서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순서 불변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NLP에서는 문장 내 단어 순서가 일부 바뀌어도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포머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계열 데이터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트랜스포머가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기존 전통적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비교 실험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문제도 제기됩니다. 기존 연구들은 트랜스포머 모델과 비교 대상으로 주로 Autoregressive 또는 IMS 모델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모델들은 시계열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Error Accumulation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이 실제로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IMS와 DMS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S는 단일 단계 예측 모델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다단계 예측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t 플러스 1 시점을 예측한 후에 그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t 플러스 2 시점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DMS는 반면 모든 미래 시점을 한 번에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합니다. 각 시점의 예측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과거 예측값에 미래 예측값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IMS는 계산 효율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모델을 재사용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DMS는 다단계 동시 학습이 필요하므로 계산 효율성이 IMS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IMS는 또한 최적화 대상이 단일 단계의 정확도이지만 DMS는 다단계 종합 정확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단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IMS는 예측이 진행될수록 오류가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는 IMS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DMS 예측 방법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선형 모델인 LTSF 리니어를 제안하여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들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일단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치면서 출력을 생성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구조는 이 다양한 시계열 예측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대상 모델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머입니다. 인포머는 장기 시계열 예측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Probe Sparse Attention 이라는 혁신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Probe Sparse Attention은 기존 어텐션의 계산 복잡도를 OL 제곱에서 OL 로그 L로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서의 L은 시퀀스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활성 쿼리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또한 인포머는 Self
attention distilling 기법을 도입하여 입력 시퀀스를 점진적으로 압축합니다. 이를 통해 매우 긴 시퀀스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생성형 디코더를 사용하여 한 번의 순전파로 전체 예측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어 추론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머는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주요 혁신은 오토 코릴레이션 메커니즘의 도입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시리즈 내에 주기적인 패턴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활용합니다. 오토포머는 또한 시계열 분해 기법을 적용하여 트렌드와 계절적 요소를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시계열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각 레이어마다 이러한 분해와 오토 코릴레이션이 적용되어 시계열의 복잡한 패턴을 점진적으로 학습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토포머는 로그 트랜스와 인포머 등 이전 모델들보다 장기 예측에서 현저히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복잡한 계절성을 가진 데이터셋에서 강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라포머는 시계열 데이터의 다중 해상도 표현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Pyramidal Attention Module PAM입니다. PAM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스케일 간 트리 구조는 다양한 시간 해상도의 특징을 요약합니다. 예를 들어 최하위 레벨에서는 원본 시계열의 세부적인 패턴을, 상위 레벨로 갈수록 더 큰 시간 스케일의 패턴을 포착합니다. 둘째, 스케일 내 이웃 연결은 각 해상도 내에서 다양한 범위의 시간적 의존성을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파일라포머는 장거리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포착하면서도 계산 복잡도를 OL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라포머는 다중 스케일 예측 모듈을 도입하여 다양한 시간 해상도에서의 예측을 통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 비교 대상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포머는 시계열 분석에 주파수 도메인 접근법을 도입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계절 추세 분해 방법과 풀이의 분석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결합하여 C계열의 전역적인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합니다. FED 포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ixture of Experts 메커니즘을 사용한 계절 추세 분해를 도입하여 C계열의 복잡한 패턴을 더 잘 분리합니다. 둘째, 푸리의 변환을 사용하여 C계열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여기서 중요한 주파수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C계열의 주요 특성을 효율적으로 포착하면서도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고정된 수의 푸리의 성분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선형 시간 및 공간 복잡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9개의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셋들은 다양한 실생활 응용 분야를 다루고 있어 C계열 예측 모델의 성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ETT Electricity Transformer Temperature 시리즈가 있습니다. ETTH1, ETTH2는 1시간 단위로, ETTM2는 15분 단위로 전력 변압기의 오일 온도와 전력 부하 특성을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장기 C계열 예측 문제 연구에 적합합니다. 트래픽 데이터셋은 도로 네트워크의 교통량을, Electricity 데이터셋은 고객들의 전기 소비량을 1시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Exchange Rate 데이터셋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8개국 일일 환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Weather 데이터셋은 독일의 습도, 기온 등 기상지표를 10분 단위로 기록했고, Influenza Like Illness 데이터셋은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환자 수와 비율을 주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들을 통해 교통, 에너지, 경제, 날씨, 질병 예측 등 여러 분야에서 C계열 예측 모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실험 평가 지표는 MSE와 MAE입니다. MSE는 Mean Squared Error로 편차 제곱을 평균 내어서 구한 것이고, MAE는 편차를 평균한 지표입니다.
그럼 입력 길이 및 예측 길이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입력 길이를 24, 96, 192, 336, 720 등 다양한 길이를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측 길이를 96, 192, 336, 720 등 다양한 길이를 실험합니다. 장기 시계열 예측의 특성상 입력 길이보다 예측하는 길이가 좀 더 긴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고 재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익스체인지 레이트 데이터에 대한 모델별 MSE 및 MAE 성능 비교를 하여봤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기존 연구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되었지만 LTSF 리니어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20에서 50% 이상의 오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데이터셋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MSE가 최대 6.587까지 치솟은 반면 LTSF 리니어는 2.215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익스체인지 레이트 데이터에서도 살펴보면 예측 길이가 96일 때 LTSF 리니어는 0.203의 MAE 값을 가졌지만 인포머 같은 경우에는 0.752라는 큰 MAE 값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측 길이를 매우 늘려서 720까지 보았을 때 익스체인지 레이트 데이터에서 LTSF 리니어는 MAE가 0.601이 나온 반면 인포머 모델은 1.31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경우에서 LTSF 리니어가 훨씬 성능이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표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셀프 어텐션이 시계열 패턴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에 따라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예 시계열 패턴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입력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순서를 무작위로 셔플, 섞어보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시간적 순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델이 시간 순서를 제대로 학습했다면 순서가 섞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야 합니다. 반면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단순 선형 모델인 LTSF 리니어의 경우 시간 순서를 섞었을 때 MSE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위의 표를 잠시 살펴보시면은 ETTH1 데이터셋에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는 96 예측 길이일 때
0.395의 MSE를 갖지만 순서를 전부 섞어버리면은 0.824라는 MSE가 나오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TSF 리니어는 시간 순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대부분 20% 미만의 성능 저하만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성능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인데요. 인포머 모델을 살펴보면 ETTH1에서 96 길이로 예측을 하였을 때 원문 데이터에 대해서 0.974의 MSE를 보였지만 시간 순서를 섞었을 때 0.971, 오히려 성능이 아주 살짝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데이터의 전반적인 패턴만을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재현해보기 위해 야후 스토크 데이터셋이라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LTSF 리니어얼과 인포머 모델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LTSF 리니어는 상당히 간단한 모델로 덴스 레이어 한 층만 쌓으면 쉽게 구현할 수 있었고, 인포머 모델은 그 모델의 구조가 복잡하지만 클래스를 정의하여 각 함수를 안에 넣어서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LTSF 리니어의 성능은 인포머 대비 약 60%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야후 스토크 데이터를 직접 그 값을 예측한 것에 대한 MAE 지표를 산출하여 보았을 때 LTSF 리니어는 179.048, 인포머는 373.26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LTSF 리니어의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델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이런 추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시계열 예측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핵심인 시간적 순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는 모델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설계된 모델보다는 매우 간단하게 설계된 단순한 모델이 오버피팅에 강하고 일반화 성능이 훨씬 좋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시계열 예측 분야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모델이 항상 좋은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모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모델 설계가 중요합니다. 트랜스포머와 같은 범용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계열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모델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순서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는 시계열 예측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트랜스포머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